본 영상은 재난안전 가이드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해서 준비와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와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볼까요? 재난사고가 났을 때 빠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 정보와 지원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재난 시 데비카드와 집안 위험 상황 발생 시 연락망을 작성한 후 잘라서 현관문 안쪽 등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지원자는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활동 지원사 선생님 등을 말합니다. 집안 위험 상황 발생 시 연락망을 작성할 때는 앞에서 작성한 지원자 1, 2순위를 적고 그 외에 가족이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이동 시간을 적습니다. 재난 유형에 따른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태풍 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 약품, 손전 등 음식 등을 준비합니다. 창문은 완전히 닫고 창문과 창틀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둡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의 창문과 출입문을 잠그도록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을 살펴봅니다. 가급적 외출은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 물이 자주 잠기는 곳에 살고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미리 치워둡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전기가 이상한 기미를 보일 때는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만약 가스 새는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어두고 대피하도록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스불을 켤 때 불이 잘 붙었는지 확인하고 가스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가스가 셀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가스 밸브를 잠그세요.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이터 등 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전기선을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 전기 제품의 코드를 모두 뺍니다. 휴대폰 손전 등을 켜서 주변을 확인합니다. 우리 집만 정전일 때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확인합니다. 누전 차단기를 올려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전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구 위치와 대피로를 확인해 둡니다. 또한 플러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은 불은 집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끕니다. 큰 불은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연기가 날 때는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또한 화재 시에는 대피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소에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도록 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가급적 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해야 합니다.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주변에 알리고 병원에 갑니다. 재난 대피를 위해 평소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무엇보다 소화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때 지원자는 장애인과 함께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먼저 소화기는 현관문과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소화기에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소화기의 압력을 표시하는 기계가 녹색 부분에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소화기를 불이 난 장소로 가져갑니다. 둘째,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잡이를 누르지 말고 먼저 안전핀을 뽑습니다. 셋째, 바람을 뒤로 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액을 뿌리며 불을 끕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대피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자리를 바로 피하고 건물 안에 숨지 말고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며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는 몸을 낮게 숙이고 이동하며 혼자 이동하기 무서울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그럼 재난 대피를 위해 지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이동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 알려주고 주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로 정기적인 교육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재난을 인식하고 대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단순화하여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대피로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경우 대피로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미리 준비할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기적인 소통으로 관계를 미리 형성하며 발달장애인이 힘들어하는 외부 자극을 미리 확인하고 발달장애인의 애착 물건이 있을 경우 대피 시 함께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재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특성과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병원 이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19 안심콜 서비스에 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병력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집에 화재, 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지역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 통합조사를 통해 확정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 알림도 켜두어야 하는데요. 아이폰의 경우 설정에서 알림으로 이동 후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을 모두 켜두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설정에서 안전 및 긴급, 재난 문자로 이동하여 경보 허용을 모두 해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디딤돌 앱은 긴급 재난 문자, 국민 행동 요령, 대피소, 무더위 쉼터, 병원 위치, 재난 뉴스 등 다양한 재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 디딤돌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재난 문자 수신 동의, 휴대폰 위치 정보 사용 동의, 알림 수신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이와 같은 재난안전 가이드를 평소 잘 숙지하여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